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세가 유형커플의 유또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 일주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고요. 여자친구인 미또와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한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엄청 짜잘짜잘한 것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준비한 과정들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는 여행 코스를 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북미랑 중남미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뭐 동남아, 러시아, 중국, 몽골 뭐 이렇게 이제 시작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남미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남아나 중국 뭐 이런 데는 나이가 제가 좀 많이 들고 나서도 쉽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남미로 가는 거는 직항도 없을 뿐더러 여행 인프라가 동남아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젊었을 때 가야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미를 택했고 여자친구 또한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을 꼭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커플은 남미로 먼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는 너무 비싸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예산이에요. 저 예산이어가지고 북미는 패스하고 해봐야 뭐 이제 중남미인 뭐 쿠바, 멕시코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북미 쪽은 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미를 처음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편리하다면 편리할까 싶은 게 볼리비아를 들어가는데 황열병 예방 접종과 그 비자가 필요합니다. 황열병 예방 접종도 그렇고 볼리비아 비자도 그렇고 그 주변 국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자나 뭐 예방 접종 이런 게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남미를 선택한 것도 약간 이제 영향이 있고요. 여행 후반에 남미를 들어가는데 뭐 비자 문제라든가 예방 접종이 혹여나 걸릴까봐 뭐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남미를 먼저 들어가려고 한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 유형 커플은 첫 나라를 페루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를 정하면은 그 다음은 예산을 짜야겠죠. 솔직히 여행에 대한 예상 경비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여행 도중에 스킨스쿠버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투어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식도락 음식 먹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여행 스타일 뭐 숙소 유형도 그렇고요. 너무나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데 네이버에 보니까 하루에 5만 원씩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인 기준으로 하루당 10만 원씩 그 예산을 잡았고요. 저희 커플은 한 명당 1,500만 원씩 예산을 짰고요. 그 금액에 투어, 숙박, 뭐 비행기값, 교통 뭐 이런 거 다 모든 여행 준비하는 비용을 다 포함시킨 거고요. 이 금액 환산해 보면은 1년 여행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면서 아끼는 부분들은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식비나 숙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해서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할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농담 삼아서 아침에는 식빵에 딸기잼 발라 먹고 점심에는 뭐 포도잼 발라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최대한 숙소 내에 있는 주방에서 이제 직접 조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할 생각이고요. 그 아낀 비용으로 저녁에는 외식으로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국 2인 3천만 원으로 1년 세계 일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턱도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비용으로 최대한 길게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도 정했고 예산도 짰으면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티켓팅. 첫 행선지 티켓팅을 해야겠죠? 솔직히 티켓팅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워낙 이제 뭐 스카이스캐너, 카약 여러 가지 이제 어플과 사이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스캐너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스카이스캐너에서 제공하는 뭐 가격 변동 알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날짜별로 달력 형식으로 막 돼 있어가지고 뭐 어떤 날 50만 원, 어떤 날 6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이제 자주 애용해가지고 했던 편이고. 근데 이러한 그 티켓팅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첫 티켓은 솔직히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티켓팅을 좀 급작스럽게 했다고 해야 되나? 카페에서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뭐 노트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전부터 여자친구한테 이제 세계 일주에 대한 이제 계속 추판 던졌었고 가자 가자는 했는데 솔직히 현실감도 와닿지 않았었고 페루 들어가는 이제 티켓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알아보던 찰나였고 가격이 막 50만 원, 60만 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툭 그 얘기를 하고 왠지 여자친구한테 이대로 놔두면 왠지 티켓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살까? 살까? 해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뭐 1시간 안으로 해가지고 그냥 티켓팅을 해버렸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티켓을 삼으로써 저희는 이제 퇴사를 하고 세계 일주로 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항상 말만 하다가. 정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이 저희한테 큰 변화를 준 그게 됐는데 여튼 티켓팅은 용기다. 진짜 막 그 결심을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티켓팅은 스카이스캐너, 카약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질러.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여행자 보험입니다. 저희같이 뭐 1년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6개월, 뭐 9개월, 뭐 3개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크게 여행자 보험이 브랜드에 앞서서 3개월 이하냐 이상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3개월 이하는 그 분실과 뭐 이제 휴대폰 도난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 3개월 이상이 돼 버리면은 그 휴대폰 분실에 대한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뭐 치료, 그러니까 뭐 다쳤을 때 이런 이제 의료보험 같은 거 그런 것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행자 보험은 뭔가 잃어버렸을 때 돈으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걸 조금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 당황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잃어버려봤자 뭘 잃어버리겠어요. 뭐 카메라, 핸드폰, 뭐 돈 100만 원 비싸긴 한데 그거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외에서 다쳤을 때 의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도시에서는 솔직히 덜컥 병원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는 저희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이하짜리로 들어갈까 이제 휴대폰 그 도난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여행 기간에 맞춘 보험을 선택을 했고요. 보험 비용 같은 경우는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삼성화재랑 어시스카드. 일단은 삼성화재가 더 쌉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시스카드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삼성화재도 뭐 이것저것 이제 지원이 되고 고객 상담센터도 지원된다는 것 같은데 어시스카드는 확실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막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병원을 아무 데나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바로 그 어시스카드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24시간 대기해요. 병원도 찾아주고 그다음에 그 어시스카드에서 결제까지 해줘요. 부담할 금액도 없고 병원 찾을 걱정도 없고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신 단가가 조금 비싸요. 삼성화재보다는 약 1.5배, 1.5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들 때 결론은 이제 뭐 삼성화재냐, 어시스카드냐 이제 그 두 가지인데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저는 어시스카드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커플 같은 경우는 영어가 그렇게 이제 회화가 잘 되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어시스 카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제운전면허증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100% 무조건 해라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라인데 왜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리냐면 제일 발급받기 쉽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면은 운전면허증 내고 돈도 얼마 안 해요. 8,000원인가? 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것만 주면은 한 1, 2분 안에 바로 이제 국제운전증 나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 1년 동안 어디서든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과금이나 자동이체 이런 것들 빠져나가는 것들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카드가 뭐 4개 정도 있다. 뭐 통장이나 이런 게 4개 정도 있으면 그거를 다 들고 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뭐 1개 내지 2개 정도만 들고 갈 텐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통틀어 가지고 돈을 싹싹 이제 뭐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혹여나 자동이체에 빠져나가는 통장에 돈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하겠죠. 근데 그거를 원래는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고지를 받아야 되는데 핸드폰은 이미 뭐 일시정지를 해놓고 뭐 유심 빼놓기 때문에 문자가 안 날라온단 말이죠. 이런 거.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괜히 체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정리를 싹 하고 이제 출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핸드폰 일시정지입니다. 여행 기간이 180일 이하인 분들은 핸드폰 그냥 일시정지를 이제 뭐 고객센터나 이런 데서 하시면 되는데 180일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뭐 장기가 되신다는 분은 그 장기정지를 신청하셔야 돼요. 제일 간편한 방법은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장기정지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게 예약이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 3월 27일 날 출국인데 뭐 28일까지 사용하고 혹시 모르니까 하루 정도 더 해서 28일부터 정지를 하겠다 하면은 그에 따른 이제 문자가 날라옵니다. 문자가 오는데 그게 뭐 신분증이라던가 이티켓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제출을 하면은 핸드폰이 장기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환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스로 이용을 했고요. 토스가 근데 좋은 게 첫 번째 환전 신청이면은 80% 일단 우대를 해주고 20%를 따로 토스에 또 우대를 해줘요. 그래서 100% 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거랑 제 거랑 해가지고 최대치로 아마 800불 정도가 최대치일 텐데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법으로는 네이버 같은 데에서 뭐 하나은행 환율 우대, 뭐 아니면 기업은행 환율 우대,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막 이제 뭐 쿠폰 같은 게 뜨거든요. 그런 걸 떠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솔직히 막 진짜 몇 천만 원 이상 막 환전을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뭐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가서 그냥 환전 신청하셔도 되고 귀찮아 조금 더 아끼시겠다 하는 분들은 저같이 약간 토스를 이용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번째는 몸 전체 다 한번 싹 점검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과를 다녀왔는데 이 앞에 이제 앞니에 이제 브릿지를 했어요. 브릿지를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이제 점검 안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 한번 받아보자. 혹시나 문제 생기면은 해외 나가서는 좀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혹시 몰라서 한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사랑니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사랑니를 이번에 한번 발치를 했습니다. 뭐 여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라식 수술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좀 해외 나가서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만한 요지들, 신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요목조목 찾아보고 좀 알아봐서 미리미리 이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남미에 가시는 분들에만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예방접종, 이스타 비자, 미국 비자죠. 그 다음에 볼리비아 비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스타 비자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그냥 이스타 비자 치면은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도 뭐 10,000원 안팎으로 드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그 이제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리비아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황열병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맞으러 간 김에 뭐 A형 간염, 뭐 B형 간염, T뎁 뭐 이런 것들 이제 맞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갔어요. 거기 가면은 거의 모든 걸 원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열병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거기 가시면 해외여행 클리닉 센터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뭐 더 맞겠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황열병 예방 접종이 이제 끝나면 그 황열병 예방 접촉증이랑 여권, 그다음에 증명사진, 통장잔고 증명서, 영문판이요, 이티켓, 그다음에 숙박 예약증. 일단은 그 6가지 다 필요한데 6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한 게 있습니다. 볼리비아 비자를 이제 받으려면은 남미 인 아웃 티켓이 필요해요. 혹은 볼리비아 인 아웃 티켓. 이제 그게 이제 뭐 섞여도 돼요. 이제 남미 인 볼리비아 아웃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 같은 이제 그 세계 일주하는 여행자들한테는 확정이 아니잖아요. 일정이 뭐 언제 나가는지도 확실치 않고 솔직히 그거를 정하기도 싫고 좀 있고 싶을 때 있을 만큼 있다가 나가고 싶은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남미 들어가는 티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첫 도시니까 문제는 없었어요. 볼리비아에서 나가는 티켓이나
남미에서 나가는 티켓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정하자니 제 스타일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나 하고 막 이제 찾고 다녔는데, 그 방법이, 남미는 버스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싼 버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페루로 가는 8,000원 얼마짜리 티켓을 하나 샀어요. 버스 티켓을. 나는 볼리비아를 나갈 거다 라는 게 이제 증명하는 버스 티켓을 갖게 된 거죠. 혹시나 될까 말까 엄청 했었는데 딱 통과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팁이 숙박 예약증이 있는데, 이거는 부킹닷컴에서 그 무료 취소 가능한 그 숙박이 있어요. 일단 숙박 예약하고 이 티켓 출력하고 바로 취소. 여하튼 이제 그거 방법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볼리비아 비자예요. 이제 웬만하면 원큐에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준비 잘해서 잘 됐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행 준비는 다 마쳤고요. 이거 외적으로도 엄청 많아요. 다이소에서 이제 그 산 여러 가지의 여행 용품들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건 나중에 그 배낭 싸는 법에 대한 그런 이제 컨텐츠를 하나 찍을 건데, 그때 다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이 너무나 부실하고 그다음에 막 건너뛰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첫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떨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댓글에 질문하실 거 이제 남겨주시면은 다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제 경험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더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렌즈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영상이 지금 몇 분짜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촬영이 1시간이 넘었고 한 1시간 반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도 억지로 이어 붙이면은 굉장히 어색한 점도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첫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